심장이 멈췄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회의실, 미국 국무부 보좌관이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한국 의료를 믿지 않았죠. 하지만 45분 뒤 그녀의 심장은 한국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단 기록, 닥터 헬기, 그리고 국경을 넘은 생명의 기적. 오늘 당신은 한국이 어떻게 한 사람을 살렸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구독과 어떻게 좋아요 꼭 생각하시나요? 눌러주세요. 다가더 한국의 응급의료 한가지가사가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 한국 자랑스럽다. 구독과 아직 좋아요 꼭 개선할 부분이 눌러주세요. 많다면 다가더 더 발전 한가지가사가 가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구독과 어디서 좋아요 듣고 꼭 계신가요? 눌러주세요. 다가더 위치도 함께 한가지가사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소피아 레이스, 미 국무부 보좌관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회의실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 자료를 검토하던 중이었죠. 그날 아침 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응급 체계는 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결론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어요. 레이스 씨,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책상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 대령이 소리쳤어요. 기지 내 의무실로 옮겨. 외부 이송은 금지야. 하지만 한국인 의무장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맥박을 확인하더니 무전기를 들었죠. 닥터 헬기 요청합니다. 급성 심근경색 의심 환자, 즉시 이송 필요. 지대령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규정을 어기는 거야. 하지만 의무장교는 단호하게 말했죠. 기지 규정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 말이 제 희미해지는 의식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공포를, 살고 싶다는 본능을. 심전도 기계의 삐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국 시스템을 믿지 않았는데 지금 제 생명은 그 시스템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살릴게요. 한국어였지만 이상하게도 이해가 됐습니다. 헬기 안은 좁고 시끄러웠습니다. 폭우가 창을 때렸고 강풍의 기체가 흔들렸죠. 저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계기판의 경고등을 봤어요. 연료, 기압, 고도. 모든 게 불안정했습니다. 김하윤 팀장이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레이스 씨, 들리세요? 지금 서울로 가고 있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저는 가까스로 물었죠. 보험번호는 어디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나중이에요. 지금은 숨부터 쉬어요. 그 순간 미군 관제탑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헬기 303, 착륙 지연 명령. 기상 악화로 회항하라. 조종사가 김하윤을 쳐다봤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녀는 환자입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계속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평가했던 시스템이 지금 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믿으세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서울의 불빛이 아래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반짝이는 도시가 마치 희망처럼 느껴졌죠. 착륙 30초 전 조종사가 외쳤습니다. 헬기가 병원 옥상에 내려앉자 의료진이 문을 열었어요.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속한 시간 안에 살립니다. 제 심전도 수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한국의 골든타임 시스템은 통계가 아니라 진짜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었다는 걸. 병원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침대에 실려 복도를 질주했습니다. 카테터실 직행, 관상동맥 조영 준비, 의사들의 외침이 들렸죠. 모든 게 너무 빨랐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서류 작성에만 20분은 걸렸을 텐데 여기선 그런 게 없었어요. 행정팀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미군 환자입니다. 절차가 복잡한데요. 하지만 김아윤은 단호했습니다. 서류보다 심장이 먼저입니다. 일단 살리고 나중에 처리하세요. 저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제가 믿지 않았던 시스템이 저를 먼저 사람으로 봐주고 있었어요. 카테터실로 들어가자 심장내과 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스텐트 2개 준비 완료. 시작합니다. 저는 국소 마취 상태에서 모든 걸 지켜봤죠. 모니터에 제 심장 혈관이 보였고 막힌 부분이 선명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카테터를 넣었고 스텐트가 펼쳐지는 순간 혈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혈류 재개통 성공. 시간은 42분.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45분 안에 제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단 기록이라던 그 시간 안에 수술이 끝나고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긴 어디죠? 간호사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살아계십니다, 레이스 씨.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한국 시스템 덕분이라는 것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 날, 저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가족이 없는데도 누군가 계속 저를 돌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와야 했는데 여기선 간호사들이 모든 걸 해줬습니다. 한유정 간호팀장이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저는 물었죠. 가족이 안 와도 괜찮나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대신 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가족이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날 밤 옆 침대의 최영석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평범한 기술자였죠. 저도 작년에 수술 받았어요. 혼자 왔는데 걱정 없더라고요. 간호사들이 다 챙겨줬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 의료구나. 재활 프로그램도 놀라웠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물리치료사가 왔고 식단은 영양사가 관리했어요. 모든 게 표준화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개인 맞춤형이었습니다. 레이스 씨 심장에 맞춘 운동량이에요. 치료사가 설명했죠. 밤 복도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 병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이지도 않았죠.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평가했던 통계 뒤에 이런 인간미가 숨어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칠 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레이스, 서명하세요. 워싱턴에서 송환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여기 남을 거예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미 국무부 소속이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환자예요. 그리고 여기가 저를 살렸어요. 김아윤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령님, 환자는 이송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 의지를 존중합니다. 지 대령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외교 문제가 될 거야. 한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하지만 김아윤은 흔들리지 않았죠. 저희는 정부가 아니라 병원입니다. 환자의 권리가 우선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게 무엇인지.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체제의 부속품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인간이라는 걸. 최영석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네요. 저는 웃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믿고 싶었어요. 정치가 아니라 생명을 우선하는 이곳을. 지 대령이 문을 박차고 나가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 선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 낯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레이스 씨, 수면제 시간이에요. 저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한유정은 항상 8시에 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녀의 손목 밴드색이 달랐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헬기에서 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병원은 환자 유형별로 색상 코드를 사용했어요. 중환자는 빨강, 일반 환자는 파랑. 하지만 간호사는 초록이어야 했죠. 당신 밴드가 파란색인데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냥 실수예요. 빨리 드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한유정이 달려왔고 가짜 간호사는 복도로 도망쳤죠. 보안팀이 CCTV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지 대령이 병원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 이건 계획된 거였어요. 김하윤이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제 생명을 정치 도구로 쓰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저를 지켜줬어요. 단순한 색상 코드 하나가 제 목숨을 구한 겁니다. 다음 날지 대령이 체포됐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비웃으며 말했죠. 당신들이 미국을 이긴 줄 아나? 김하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누구를 이기려 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지킨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재활 3단계 계단 오르기였습니다. 저는 한 계단씩 천천히 올랐어요. 숨이 찼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영석 할아버지가 옆에서 함께 걸었죠. 한 계단 한 계단, 그게 인생이죠.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도 그랬어요. 한 걸음씩 올라가면서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은 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철학이 있었어요. 생명 우선의 철학. 그날 오후 유럽 보건외교관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응급의료 모델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김하윤이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경험한 이 시스템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쓰겠다고. 한국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학습 대상이라고. 엘라이 대신 파트너라고 쓰겠다고. 계단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심박기를 받습니다.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그게 신뢰의 리듬이었어요. 한국이 제게 준 선물. 생명과 믿음. 최영석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상에 알릴 겁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퇴원날이 왔습니다. 의료진이 박수로 저를 배웅했어요. 한유정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언제든 돌아오세요. 한국은 환자를 잊지 않아요.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진료비 명세서를 받았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모든 항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숨겨진 비용이 없었죠. 이게 한국 의료예요. 투명하고 정직해요. 행정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수출해야 합니다. 생명 우선, 환자 중심, 투명성. 이것이 진짜 선진 의료입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았거든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병원을 돌아봤습니다. 옥상에 닥터 헬기가 또 착륙하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러 가는 중이겠죠. 제가 경험했던 그 기적을 비행기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이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제 심박음이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힘차게. 내 심장은 한국에서 멈췄고 한국에서 다시 뛴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최영석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 살린 심장은 오래 기억에 남는 법이죠. 네, 저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한국이 제게 준 두 번째 삶을, 그리고 그 삶의 의미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국에 갚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기술뿐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구독과 이야기가 좋아요 꼭 조금이라도 눌러주세요. 의미 작아요. 있었다면 한거 좋아요와 찍어사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구독과 더 좋아요 많은 꼭 이야기를 눌러주세요. 전하는 힘이 작아요. 됩니다. 한거 찍어사가.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